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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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러닝 열풍이 정말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뭐 새벽에도 그렇고요. 정말 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러닝 열풍은 정말 꺾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각 동네마다 그냥 혼자만 뛰는 그런 러닝이 아니고 이제 3, 4, 5고 좀 모여서 같이 맞아요. 러닝을 하는 그런 러닝 크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러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한편으로는 또 러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그런 오해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그거 좀 바로잡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계속 뛰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실제 학술지에서 네. 나타난 그런 메타 결과를 보면은 러닝을 조금 오랫동안 즐겨 하셨던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아. 보고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달리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무릎은 평상시 보행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사뿐사뿐 걷지만 이제 달리는 과정은 큰 충격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무릎 관절 주변에 인대라든지 근육이 다 강화가 되면서 그런 연부 조직의 강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제 중력에 반해서 쿵쿵하는 그런 과정들이 뼈 내부에 골 밀도를 증가하게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관절염 비율이 더 낮게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좀 좋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적당한 이 러닝은 또 무릎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안심하고 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뭐 여러 관절도 그렇지만 환자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거든요. 네. 무릎은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네. 2014년에는 이제 그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를 보는 그런 빈도가 약 한 18,0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 10년 사이 2023년에는 22,000명 정도로 한 1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까지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연골 연화증 이라고 해서 이제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의 연골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증상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무릎 부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빈도가 한 젊은 환자분들이 한 35% 정도로 네. 꽤 높게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릎 쪽도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무릎 질환들의 환자 연령층이 또 젊어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절 질환은 정말 이제 중장년층만의 질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젊은 나이에도 이제 아까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네. 그 질병을 말씀드렸지만 방치하게 되면 이 연골 연화증이 실제로 연골의 결손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상성으로 다쳐서 좀 관절염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연골 연화증 방치하신 분들 혹은 이제 꼭 젊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결국 무릎이랑 관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노화에 의한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정상 체중보다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이 결국 이 무릎 관절에서 내가 견뎌야 하는 그 상체 무게가 많아질수록 네. 연골이 좀 닳고 그렇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주의 깊게 본인의 증상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혹시 무릎 관절염 혹은 무릎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저희 정재영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요새는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이 붓는다 혹은 다리가 휘어진다라는 네. 표현까지도 같이 좀 해가면서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증상으로는 무릎의 통증이 가장 주 호소가 되겠습니다. 그 통증이 보통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걸을 때 그리고 걸을 때. 중력에 반해서 내가 걸어야 될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럴 때 통증이 가장 주 호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릎이 자꾸 붓는다 혹은 이제 무릎이 휘어진다라는 것도 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걸 또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치료법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좀 아프기 시작한 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보존적인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그냥 약을 좀 먹는다든지 네.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약을 먹었더니 완전 극초기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보통 금방 또 낫습니다. 네.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 같은 주사를 이제 관절 안에다가 맞게 되는데 그 주사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원래 관절에게 있는 그 성분을 관절 강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그렇게 초기 치료를 해도 내가 계속 이상하다 뭐 조금 나아진 듯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관절강내 주사도 한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 기간이. 근데 한 3, 4개월밖에 안 돼 계속 아프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연골의 손상이나 연골판의 파열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MRI를 찍었더니 뭐 관절이 조금 상했다. 그런 경우 이제 초기가 아니고 중기 정도로 치료 방법이 넘어가게 되는데 중기 때는 이제 뭐 관절 내에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형 생물학적인 제재로 이제 골수 줄기세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에서 유래한 지방 줄기세포를 맞는다든지 그런 아니면 PRP라고 해서 요새는 또 이제 피를 뽑아서 말초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그거를 관절 안에 주입하는 그런 PRP라는 이제 자가 혈장 풍부 그런 치료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정형 생물학적인 제재를 이용한 치료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더 관절염이란 거는 어쨌든 이제 노화에 의해서 계속 내 충격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절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그런 치료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각각 다른 방법들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 단순한 타박상인지 또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무릎이 좀 아파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0대 여성분이세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배드민턴과 테니스 중에서 뭐가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가끔 좀 무릎이 좀 아프다라고 하셨고 아직 치료까지는 시도해 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릎이 어떨 때는 조금 아팠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 배드민턴, 테니스 어떤 게 조금 더 무릎에 덜 무리가 갈까 이런 의미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연세가 30대라고 하시면은 관절 내부에 실제로 뭐 병변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게 혹시나 그게 더 진행됐다고 하면은 가끔에 있는 무릎 통증이 아니고 좀 뭐 꽤 지속되는 그런 무릎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끔 아프다라는 말씀은 무릎 관절에 이상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래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과 아니면 원래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은 좀 운동 강도도 좀 조절을 하고 그렇게 그쵸.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몸의 무릎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앞뒤로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기본적인 무릎 관절입니다. 근데 이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운동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무릎이 뒤틀리는. 예, 네. 뒤틀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죠. 방향 전환도 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연골판이나 이런 데가 좀 약한 부분들이 혹시나 손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드민턴과 테니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 배드민턴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네.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무릎 주변의 근육의 예열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무릎을 더 오래 지키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운동 건강하게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3세예요. 네, 83세시고 지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정재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83세시라고요. 네, 네. 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는 조금 있으시긴 한데요. 무릎이 어떻게 네. 아프시죠? 무릎이 한 20일 전부터 뻐근해가지고 걷는데 엄청 안 좋네요. 20년 정도 전부터 뻐근하고 그러셨어요. 20일 전부터. 20일 전부터? 예. 오래되시진 않았네요. 네. 20일 전 그때 무슨 일 혹시 있으셨나요? 없어요. 뭐 많이 걸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으셨고 예. 뻐근하시면서 혹시 무릎이 많이 부어 있진 않으세요? 예, 붓는 것도 없고, 예. 무릎에서 그 허벅지 쪽으로 한 20cm 가까이 올라가면서 허벅지 쪽 거기도 땡기고 아프고 장단지도 단단한 것 같이 아프고 그러네요. 지금 무릎도 무릎 통증이지만 허벅지나 장단지 같이 좀 뒤쪽 이렇게 좀 뻐근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 무릎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허리 쪽의 증상도 전혀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아프신 지가 뭐 20일이면 오래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이제 뭐 따뜻한 찜질이나 아니면 집에 갖고 계신 그런 상비약 같은 거로 좀 통증은 조절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특히 많이 쓰시면 더 통증이 악화되니까 많이 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약을 먹거나 뭐 찜질을 해도 계속 아프신 경우에는 그래 좀 병원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그렇게 초기 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뭐 퇴행성 관절염이 얼만큼 진행됐는지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주셨는데요. 나이는 60대시고 남성분입니다.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뻐근했는데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고 뻣뻣한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찜질 주로 좀 하셨다고 하는데 이 뻣뻣한 증상, 뻐근한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그 83세 그 환자분이랑 비슷한 그런 증상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60대 남성분께서는 이제 오래 걸으면 좀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60대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할 만한 연세긴 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꼭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다 망가져야지만 관절염이 아니고 이제 연골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거나 연골판이 조금 상하는 경우도 다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고 뻣뻣한 증상까지 있다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초기 치료는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히알루론산 같은 그런 연골 주사 같은 그런 주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뻣뻣하거나 그런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실제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성분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 이제 원래 정상 무릎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관절액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히알루론산 성분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그런 윤활 작용, 무릎 내에서 좀 잘 구부러지게 윤활 작용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격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기 치료로 환자분께서는 그런 관절강내 연골 주사의 도움을 한번 받으시면은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70대 여성분이 전화 주셨고 6개월 전에 부분 치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상 보행이 좀 힘들고 계단에서 내려올 때 힘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언제쯤 좋아지나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6개월. 예. 실제로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는 속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르시죠? 다 다르시고 네네. 그거는 처음에 내가 관절염이 얼만큼 진행됐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술을 받을 때 그런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이 얼만큼 건강하게 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또한 수술 후에 재활을 조금 아프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했느냐도 그 재활에 그 수술 후에 정상 보행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통상 한 3개월 정도 되시면은 많이들 좋아집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6개월이 되셨는데 아직 정상 보행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는지 먼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이 잘 됐는지 먼저 그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술이 잘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째고 들어가게 되는데 요 근육이 아직 회복이 덜 되셔서 그래서 아직도 계단에서 내려올 때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술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 재활 운동 혹은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재활 또 치료 회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휜 다리도 있어요. 사실 이제 휜 다리 때문에 무릎이 더 아파요 하신 분들이 있고 무릎이 아파서 또 다리 모양이 많이 이렇게 옷자로 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치료법이 있다면서요? 이제 젊었을 때는 내 다리가 똑바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리가 이렇게 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흔한 그런 다리가 휜 거를 오다리 형태가 많이 휘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맞아요. 형태가 맞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무릎에 정상 정렬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관절에 연골이 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닳게 되면은 이제 점점 악순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좀 연골도 닳고 연골 판도 얇아지다 보니까 계속 오다리는 더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환경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다리 자체를 오다리를 약간 정상보다 살짝 X처럼 만들어주는 근위 경골 외반 절골술이라는 그런 수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치료의 취지 자체는 이제 이미 관절염으로 많이 다른 안쪽 연골로 걷지 말고 건강한 바깥쪽 관절로 걷자라는 취지의 목적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은 네. 해부학적으로 경골인데 아래쪽 뼈가 경골인데 아. 그 몸에서 가까운 쪽이라고 해서 근위부에다가 절골술이라는 건 뼈를 이제 잘라서 한다. 그래서 네.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렇다고 또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제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뼈가 붙어야지만 그쵸.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70대 미만까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게 이제 딱 결정돼 있고요. 이제 젊고 내 관절은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근위경골 절골술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가급적이면 이런 간단한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수술까지 가는 걸 좀 막아보고 싶지만 또 정 안 될 때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루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도 쉽게 하면은 이렇게 전체 다 바꾸는 인공관절도 있지만 네. 부분적으로 그 관절 있는 부분만 딱 바꾸는 부분 치환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쪽만 달아 있을 경우에는 그쪽만 치료를 해 놓으면은 이제 환자분은 훨씬 더 만족도가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면은 한쪽만 다른 관절이 아니고 여러 관절이 다 닳게 되면은 전체 다 바꾸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인공관절이란 치료 자체가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쇠와 쇠가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게 뭐 천년 만년 쓸 수는 없는 거고 한 20년, 25년 정도 쓰면 그게 좀 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공관절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환자분의 연령을 고려를 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공관절이 닳았다라고 하면은 인공관절을 한번 바꾸는 그런 재치환술도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할지 전 치환술을 할지 이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적응증이 항상 어느 의사들이 판단해서 적응증을 잘 골라서 수술을 하라.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다른 그 한쪽 부분만 이제 인공으로 바꾸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한쪽만 다른 관절이어야지만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반대쪽 관절도 닳아 있고 혹은 인대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분 치환술을 선택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치환술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다 바꾸는 전 치환술보다는 장점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일단은 수술 시 절개 부위도 조금 한 3분의 2 정도로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도 훨씬 짧고 그 본인의 십자인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면서 재활 기간도 짧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고 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담 전화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사실 뭐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지만 적응증이 꼭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좀 그 적응증,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정확할 때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면 정말 예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상 좀 알려주시죠. 어, 관절염이라는 게 딱 한쪽만 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그 주 병변이 한쪽에만 딱 국한돼 있는 그런 관절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형에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건강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다리가 어느 정도 휘어 있는 정도까지는 부분 치환술로 다 교정이 되는데, 과도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부분 치환술만 했을 때 그 부분 치환술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이 닳고 또 망가질 수가 있어서 하지 정렬에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적응증을 지켜서 하시면은 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환자분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으로 조금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 또 환자의 무릎 상태, 무릎 관절을 최대한 좀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인대가 잘 그대로 두고 그 부분만 인공을 씌운 거기 때문에 관절 운동도 훨씬 부드럽고, 그래서 재활도 빨라지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도 적고 뼈를 절제하는 그 면적도 적기 때문에 출혈도 적게 되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그 인공관절 반만 바꾼 그 주변에 뼈가 또 녹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는 조금 제한적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5세 이하의 젊은 관절염 환자에게 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무릎 질환,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 택배일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아직 병원은 못 가셨고 찜질 좀 시도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택배일을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실 거고, 또 계단도 좀 다니시기도 하고, 또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고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무릎에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 내에는 물이 존재합니다. 관절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관절액은 원래는 활막이라는 곳에서 생성과 흡수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는 생성되는 속도가 흡수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진 그런 상태일 때 이제 무릎에 물이 차게 됩니다. 네. 이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 내에 일부분들이 조금 닳거나 연골 부스러기들이 좀 떠돌아 다니다가, 그럼 이제 떠돌아 다니니까 관절 내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왔네, 이 이물질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그 염증 반응의 부산물로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한 번 정도는 물 빼고 쑥 또 안 차시는 경우도 많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좀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 53살인데요. 네네. 지금 어떻게 무릎이 불편하신지 증상을 우리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무릎이 아파서 내측 인대나 연골 부위에 염증을 의심된다고 해서 지금 프롤로 치료라는 걸 받고 있는데요.
혹시 네. 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제가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거를 같이 좀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일단은 내측 인대나 연골판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염증 소변이 있다고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호전이 없어서요. 아, 뭐 이제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 세지 않은 강도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프롤로라는 그 치료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요 치료는 우리가 흔히 재생 치료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증식 치료. 일부러 어느 정도의 농도가 높은 그런 수액을 그 염증 부위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런 세포에 스스로 다시 재생하는 능력을 유발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네. 치료는 한 번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좀 어느 정도 휴지기를 좀 갖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병행하면서 그런 뭐 지압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치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인대가 조금 염증이 있고 하는 경우에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운동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좀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면은 그 증상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정재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무릎 건강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보면서 나의 경우와 좀 비교해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본 환자분은 59세 남자분이셨습니다. 이제 오다리 변형,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빨간 선 이렇게 그어놓은 선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하지의 정렬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려고 미리 그어놓은 선인데, 고관절 중심부터 발목 관절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 빨간색 선이 무릎 관절에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안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오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내측 관절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오다리라는 환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다리는 내측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빨리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음.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이 초록색, 아니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무릎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 선이 노란색 선 비교해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하지 정렬을 변화를 시켜서 아픈 안쪽으로 계속 걷는 게 아니고 네. 건강한 부분 관절로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수술을 다리의 정렬을 바꿔놓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이제 비교적 젊은 편이셔서 이 근위경골 외반 절골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다리 모양 정렬이 아예 달라진 거 저희가 엑스레이 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66세 여성분이시네요. 이분도 이제 오다리 변형이 있었고 네. 선을 보시면은 체중 부하가 무릎이 내측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걷기도 너무 힘들다.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신 분이셨는데 걷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관절 내시경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연골이 이렇게 노란 부분들이 연골이 다른 연골들인데 그래서 연골을 이렇게 뼈가 노출될 때까지 조금 살짝 정리하고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까지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연골 재생하는 치료까지 같이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 줄기세포랑 같이 치료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체중 부하 선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네. 있었고 절골술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요 연골 부위가 하얗게 다시 오.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6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 단순한 타박상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본 환자분은 이제 66세 남자분이셨고 이분도 역시 이제 내측 구획, 안쪽 구획에 뼈와 뼈가 거의 닿아 있죠. 닿아 있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던 분입니다. 특징이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제 일상생활에 뭐 많이 저해가 된 그런 슬관절 통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안쪽 관절이 다 닳아 있어요. 한쪽만 닳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다 인공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내측만 부분으로 바꾸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통해서 환자분은 이제 이미 다른 연골이 인공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보행을 하실 때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최근 무릎이 자주 아프다고 하십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서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치료가 좀 필요한 단계일까요? 50대 여성분이시면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 전후로 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한번 생기게 되는데 그런 딱 그 정도 연령대에는 이제 호르몬이 확 변화하면서 골 밀도도 조금 떨어지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도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무릎이 자주 아프신데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구부릴 때 아프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판이 조금 마모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한 통증을 이제 유발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사연 남겨주셨고요. 6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3년 전부터 자전거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최근에 무릎 통증이 생겨서 운동을 계속 더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운동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본인의 관리를 하고 싶으셔서 저렇게 자전거 걷기 운동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운동의 강도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줄이든지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 뭐 그냥 잠깐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통증이 아니고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세라는 연세는 충분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소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본 환자분은 뭐 이제 평상시 앞에 봤던 환자분이랑 조금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제 3개월 전부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전엔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등산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조금 무리는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연세는 63세 여성분이십니다. 엑스레이를 봤더니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무 문제가. 뭐 관절이 좁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뭐 자라거나 관절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너무 아파하시고 쩔뚝거리시기 때문에 MRI를 한번 찍어봤더니 네. 이렇게 연골 밑에 있는 연골화 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골절이 살짝 생겼던 분입니다. 이제 여기 뼈가 이제 조금 약간 검게. 약해지면서 생겼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런 치료에는 이제 요새는 뼈의 주사를 통해서 이제 요거를 단단하게 하는 치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하셨고 빨리 낫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인공으로 바꾸는 부분 치환술을 통해서 네. 통증을 다 해결해 드렸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수술이 돼서 인공 관절, 그러니까 부분 부분 치환술을 치환술. 통해서 치료가 잘 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 더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60대 남성분이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셨고 한 달 전에 달리다가 넘어진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파스 붙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될 나이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60대. 달리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작은 외상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되고 쿵 넘어지면서 충격이 충분히 무릎 관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깐 다친 그런 통증이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낫죠. 근데 이게 한 달이나 계속 시큰거리고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좀 찍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뭐 이제 주사라든지 약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다가 네. 그래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쨌든 연세를 고려를 했을 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MRI 같은 것도 좀 찍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죠.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게 조금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이어서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 주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명과 재수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술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1세대, 2세대에 거쳐서 3세대 인공관절까지 나온 상태고 그런 3세대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무릎 내부에 크게 이제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평균 수명, 인공관절 평균 수명을 한 15년, 20년 정도는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쵸.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재치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섣불리 재치환을 선택을 하지는 않고 재치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이 마모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균이 들어간 염증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만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재치환까지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어쨌든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런 어머님 이렇게 조금 잘 안심시켜드리고 치료 잘 받으시게끔 그렇게 다독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십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면 무릎이 아프고 시리고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1년 전쯤에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예. 이제 일단은 한번 1년 전쯤에 십자인대 파열로 보통 이제 부분 파열이 아닌 이상은 뭐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이제 일상 운동이나 일상생활 다 회복이 되게 되는데 네. 내 증상이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면 좀 아프고 시리고 그런 것보다 더 주의해야 할 증상은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대라는 거는 이제 그걸 덜렁거리지 말라고 저희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덜렁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재건술을 했던 인대가 혹시 다시 끊어졌을 경우들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늘어져서 그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라면 저는 십자인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파열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십자인대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만나봤고 전화로 이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의 사례도 좀 만나봤는데요. 뭐 이제 많이 무릎을 쓰신 분들도 계셨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무릎에 좀 좋지 않은 치명적인 어떤 자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무릎은 아까 이제 제가 모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 되겠는데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요런 우리나 많이 하죠. 요런 양반다리 자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무릎 안쪽으로 많은 힘이 몰리면서 안쪽에는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다리는 좋지 않고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요런 자세들은 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게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죠. 네. 쪼그려 앉는 경우에는 무릎의 연골판의 뒤쪽이 마모가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 그리고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천천히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무턱대고 빨리 내려가는 이런 습관들은 이제 삐끗하면서 무릎에 그쵸. 인대나 그런 경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들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정재환 원장님과 무릎 통증을 잡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무릎 이제 러닝하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제 치료 단계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조금 경미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이나 찜질 그런 걸로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한번 진행되면 역행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쵸. 아무리 양질의 줄기세포를 쓴다고 하더라도 역행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초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무릎이 불편하고 증상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꼭 한번 좀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오랫동안 써야 되는 무릎 건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남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